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전에 핫했던 한 청약 현장이 지금 이 계약이 시작돼서 이제 계약률이 얼마나 됐나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요즘에 호재로 좀 핫한 용인 지역입니다. 네.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가요. 네. 이제 막 무순위 청약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청약을 할 때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경쟁률도 높았다. 완판이 됐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무순위 청약 줍줍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인지 좀 살펴봤거든요. 네. 여기가요. 부평이 12억 약간 고분양가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700가구에 한 3천여 명이 몰린 그리고 꽤나 좀 경쟁률이 높았던 현장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계약 당시에 계약률이 50%가 안 되는 41%에 끝나버린 네네.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참 우아해서 제가 좀 소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가져왔어요. 네. 이게 청약할 때만 해도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완판이 됐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계약이 50%가 안 되는 상황. 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어떤 상황인 걸까요? 사람들이 막 달려갔는데 네. 계약은 안 하군. 이게 참 뭘까? 신기하죠. 네, 너무 네.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람들이 좀 이 요인을 막 또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비싼 거다. 네. 12억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계약을 안 했다. 네. 이렇게 써놨는데 솔직히 저는 이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가 이해 안 됩니까? 이게 청약할 때마다 가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을 알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네. 계약은 안 했어. 네. 또 이게 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뭘까요, 소장님? 자, 이게 분양 시장에서 이제 벌어지는 전형적인 행태인데,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실거주는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분양 시장에는 실거주자가 집을 사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초피를 노리는 일종의 투기꾼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거주는 안 하고 이제 피를 바꿔서 팔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다. 그래서 불법 전매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청약 시장이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하기 전에 청약 통장 거래를 청약 통장 거래요. 네. 세상에 뭐 어떻게 하는 거죠? 통장 거래를 하는 게 저도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나 네. 저기를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거래를 해가지고 뭐냐면 초피를 받고 피를 받고 통장을 넘기는 방식이에요. 이미 불법으로 다 이제 전매를 해버린다는 네.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런 거래가 막 이루어지면서 피가 막 붙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초피를 노리고 이래서 청약통장 단계에서 피 거래를 바라고 청약 넣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초피 거래가 안 되네, 잘 안 되네.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손해볼 게 없이 그냥 청약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 손해볼 수 없는 투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그거죠. 어차피 그냥 당첨만 된 상황이니까. 그렇죠. 당첨되고 거래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손해보는 게 없죠. 근데 만약에 초피 거래가 돼요. 그러면은 자기 돈을 거의 안 넣고 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요. 그렇죠. 투자금 없이 그냥 수익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계약금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청약 단계에서 뭐 청약 일부 보증금 일부 넣기도 하고 아예 안 넣는 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네. 말이에요. 자기 돈이 거의 안 들어간 상황에서 피를 받고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피가 붙어서 거래된다. 그러면 이제 거래하면서 이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초피가 안 붙는다. 그러면 포기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이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초피가 안 붙었다는 네, 상황인 거잖아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약간 그래도 호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뭐 네. GTSI A 노선도 있고 뭐 플랫폼 시티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초피가 안 붙은 상황에서 네. 반 이상 지금 미계약분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좀 2차 무순위에서 네. 잘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에 너무 몰입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줍줍으로 막 이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계약으로 가고 계약한 다음에 이 사람들도 역시 뭘 노리냐면 피를 노리는 거예요. 이런 분양은 이제 실거주는 없고 이제 프리미엄만 지금 네. 보고서 듣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호재에 몰입되면 분양가가 어느 정도 비싸냐 여부는 그렇게 막 따지지 않아요. 그냥 분위기가 좋으면 그냥 호재가 이렇게 큰데 그럼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넘어 이렇게 생각하면 사겠죠. 그런 다음에 피 받고 팔려고 막 노력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도 비슷한 영상을 찍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이제 피가 안 붙으면 망한다는 거죠.
진짜 이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실거주는 없다라는 게 네. 이런 현장에서 딱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미기업별 나온 게 그러면 뭐 적은 평행인가? 약간 이런 것도 살펴봤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네. 84제곱미터가 저기 미기업분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전체 금액이 크잖아요. 네. 계약하면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투자금으로 이제 다 되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순위 청약 들어가면 이때 네. 이제 누가 달려드느냐? 자금 여력이 있는 투기꾼들이 네. 들어오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는 사실 호재 여부를 누가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정도가 크냐 안 크냐에 딸려 있는 거지 그거를 알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순위 청약이 잘 되든 안 되든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어찌됐든 대세적인 흐름대로 그냥 흘러갈 것이다. 묻혀서. 네.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 특히 이제 비싸게 나온 분양 현장들은 네. 입주할 때 난리가 나요. 저도 그게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러면 이게 초피가 안 팔리거나 그러면 어찌됐든 계속 가지고 갈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주할 때쯤 되면 이런 뭐 입주 미분양? 막 이런 것도 뭐 아니요. 입주 미분양은 지금 이제 조금 용어를 달려야 되는 게 입주 미분양은 안 팔린 거죠. 끝때까지 네. 안 팔린 거고. 그때까지 회사가 팔려고 노력했는데 계약자가 없는 게 이제 미분양이라는 거고 그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줍줍으로 다 팔렸다. 그럼 계약이 완판이죠. 완판인 상황에서 피가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P. 그렇죠. 마이너스 그건 피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근데 입주할 때쯤 됐을 때 마이너스 P가 나오면 상황이 참 상황이 이제 완전히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입주 미분양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 미분양이 여러분은 자꾸 용어에만 집중되고 뭐 현상에만 집중되는데 흘러가는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입주 미분양이 왜 위험한지. 입주 미분양이 위험한 거는 안 팔린 미분양 물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분양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럴 때 되면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이 과정 때문에 위험한 거지 미분양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아, 그렇게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서운 거다. 그렇죠. 근데 완판됐는데 완판됐으면 안전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죠. 어찌됐든 완판되면 사람들이 다들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런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판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 다 100% 샀다. 네. 그러면 어떻게든 자금 계획이 다 세워져 있거든요. 자금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는 입주 때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어찌됐든 다 계획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무난하게 입주까지 연결이 되고 가격이 잘 안 떨어지죠. 근데 실입주자가 아니면 투자자가 샀잖아요. 그러면 투자자가 노리는 건 뭐예요? 피죠. 피. 근데 피가 안 붙어.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금 계획이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잔금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산 현장은 입주할 때 완전 무너져요. 분위기가 완전 급다운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초반에는 버텨요. 초반에는 분위기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막 네. 기대치가 높으니까 막 매물을 피를 막 붙여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막 저가에 나오는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사면 피가 붙은 거래가 될 수도 있죠. 그걸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런 거래가 한두 건씩 우연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걸 조작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죠. 막 이제 피 붙었다 막 이렇게 막 이제 자랑하면서 막 부동산들이 피 붙으니까 사세요 막 이렇게 이제 작업질을 하죠. 그런데 대세를 거스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이때 거래를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버티던 계약자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죠. 지금 현대들이 이게 전매 제한은 풀려도 실거주는 아직 있잖아요. 아니요. 실거주가 이제 풀린 데가 있고 안 풀린 데가 있고 안 풀린 데는 그럼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 이런 데들은 이제 그런 거는 서울 지역이고 경기도 지금 이제 다 풀렸죠. 그래서 이런 데들은 이제 실거주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더 몰리는 거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이게 그러면 분양 자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샀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걸 보려면 그러면 그냥 투자자가 많이 샀다 이렇게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입주 때쯤 그런 걸 알 수 아니에요. 있는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냥 보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상승장 막바지에는 무분별한 투자자들이 넘쳐난다라고 했잖아요. 네.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은 이렇게 비싼 걸 안 삽니다. 물론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소수예요. 뭐 예를 들면 1000세대다. 그러면 뭐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가 투자자잖아요. 그럼 네. 분위기를 이끄는 건 투자자지 실거주자가 아니에요.
비싸다라는 게 지금 약간 그런 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12억은 싼 거 아니야?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되게 비싼 가격이 되는 게 이게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동산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갑자기 또 생각을 또 잠기게 되네요. 또 12억이라는 가격이. 네. 오늘은 이게 뭔가 청약 당시에는 경쟁률이 정말 높은 현장이 이 계약 날이 되니까 50%도 안 되는 저조한 성적을 네. 거두는 현장을 좀 되게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정말 투자자들이 이 초피에 지금 어찌됐든 이 투자 심리는 계속 갖고 있다는 거네. 사람들이 그렇죠. 움직이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기로 인해서 상승한 경험을 한 게 지금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 잔재가 지금 아직도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반등 분위기가 나타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뭔가 그 수익이 있어 보일 만한 곳은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그렇죠. 아직도 그렇게. 근데 문제는 상승장에서는 이 투자자들의 열기를 이 사람들이 열기를 일으키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분위기를 동조하면서 따라주거든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아요. 소수에서 그쳐버린.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